자, 이번 시간에는 방정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음은 세계 여러 나라의 수학책에서 그림의 사다리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위의 내용 중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이 보이나요? 맞아요. 같은 점은 수학, 식이 모두 다 같은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학, 식이 모두 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점은 무엇이죠? 네, 모두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요. 언어는 다르지만 수학 기호라는 것은 세계 공통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위의 내용은 사다리꼴의 무엇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넓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넓이를 첫 번째 구하는 방법은 네, 일단 윗변, 여기도 윗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두 개를 뒤집어서 붙인 다음에 네, 전체 넓이를 구해요. a 더하기 b 네, 곱하기 네, 높이를 h라고 하는 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똑같이 붙였으니까 2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a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한 변의 길이 자체를 네, 반쪽 잘라서 a 더하기 b의 2분의 1만큼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이만큼의 넓이를 일단 구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랑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a 더하기 b를 2로 나누고 높이 h를 구하는 것과 같아요. 네, 하지만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은 모두 다 뭘 뜻하고 있어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설명하고 있죠. 이처럼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네, 뭔가 조금 더 설명하기 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 문장을 곱셈 기호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고 싶었어요. 자, 시속 120km의 속력으로 A시간 달렸을 때의 거리를 살펴보면 A 120km로 1시간을 달렸을 때, 120km로 2시간을 달렸을 때 각각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120시간으로 A시간을 달렸을 때는 맞아요. 120 곱하기 A라고 할 수 있고 곱하기는 문자 생략하면서 숫자가 문자 앞에 오서 120A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점짜리 문제 5개와 5점짜리 수학 문제 Y기를 맞췄을 때의 점수를 말하고 싶어요. 3점짜리 문제 1개와 5점짜리 문제 1개를 맞췄을 때의 답은 3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1이라고 할 수 있죠. 3점짜리 2개와 5점짜리 1개를 맞췄을 때는 이렇게 표현되고 3점짜리 2개와 5점짜리 50개를 맞췄을 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3점짜리 X개와 5점짜리 Y개는 표시할 수 있는데 숫자 문자는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고 숫자를 문자 앞에 쓰면 3x 더하기 5y라고 쓸 수 있겠죠. 정가가 X1인 가방을 10% 할인받아 산 가격을 물어봤어요. 정가가 10,000원이었는데 우리가 10% 할인받았으면 얼마가 되죠? 맞아요. 9,000원이 되겠죠? 얼마를 곱하면 돼요? 10,000원 곱하기 100분의 할인된 가격을 뺀 90만 곱하면 9,000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가가 10,000원이었는데 네, 80%만 받으면 얼마예요? 네, 그래서 80이라고 써서 8,000원이라고 쓸 수 있겠죠? 정가가 X1인 가격을 10% 할인받아 산 가격은 100분의 90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0.9x라고 쓸 수 있겠죠. 한 개에 300원인 과자 X개를 사고 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한 개에 300원인 과자 10개를 샀어요. 거스름돈이 얼마예요? 2,000원이죠. 5,000원 마이너스 300 곱하기 10이라고 쓸 수 있어요. 300원짜리 물건 5개를 샀을 때 거스름돈은 5,000원 마이너스 300 곱하기 5라고 할 수 있어요. 과자 X개를 사고 5,000원을 냈을 때는 얼마라고 할 수 있나요? 5,000원 마이너스 300 곱하기 x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숫자 문자는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어요. 숫자 문자는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00 마이너스 300x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등식을 정리해 봅시다. 등식이란 등호를 사용하여 두 수 또는 식이 같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숫자만 있을 수도 있고 미지수가 양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x의 값에 따라 3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은 7이라고 하면 x의 값이 1일 때는 거짓이지만 2일 때는 거짓이고 4일 때만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방정식에서 사용된 문자를 미지수라고 얘기합니다. 미지수가 있어야지만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이죠. 미지수 x가 존재했고 모든 값에 따라서 항상 등식이 참이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4번. 다음 방정식에서의 해를 찾는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왼쪽엔 3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은 3이에요. 거짓이죠? x가 0일 때는 왼쪽은 2고 오른쪽은 4예요. 얘도 거짓이죠. x가 1일 때는 5고 오른쪽은 5예요. 얘를 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것을 해라고 하고 x는 1이라고 얘기합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등식의 성질을 배울 건데요. 등식의 성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복습해 두시고 등식의 성질은 꼭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를 모두 다 기억해 주세요. 등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b가 있었을 때 양변에 c를 더한 거죠. 등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b일 때 c를 뺀 거죠. 등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a, b면 c를 곱한 거죠. 등식은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c가 0이 아닐 때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볼 건데 방정식을 푼다는 건 등식의 성질 4개를 이용하여 x는 수꼴로 바꾸는 것이에요. 자, x 뒤에 있는 상수를 없애야겠죠? 양변에 얼마를 더할까요? 맞아요. 더하기 2를 양변에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와 2는 사라지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1로 되겠죠? 이처럼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등식의 성질을 사용하여 좌변은 미지수로, 우변은 상수로 바꾸는 것이에요. 자, 등식의 성질을 배웠으면 이번에는 이 항의 뜻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은 항의 자리를 바꾸어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의 부호를 바꾼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x-4는 7에서 x는 7 플러스 4로 마이너스 4가 플러스 4로 부호가 바뀌었죠. 모든 하능을 왼쪽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방정식 1차식이 0인 꼴일 때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서 x제곱은 각각 사라지고 x 계수끼리 만나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고 할 경우 왼쪽에 있는 좌변의 식이 1차식일 경우 1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간단한 1차 방정식의 풀이는 x를 포함한 항은 x를 포함한 식은 왼쪽으로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이항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마이너스 x는 왼쪽으로, 플러스 3은 오른쪽으로 이항해요. ax는 b 모양으로 정리합니다. 3x는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x 앞에 있는 개수를 양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a로 양변을 나누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방정식을 했는데요. 자, 등식, 방정식, 항등식에 각각 차이가 있었어요. 등식은 3 더하기 5는 8처럼 등호만 있는 거고, 방정식은 2x 플러스 5는 8처럼 x를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되는 거고 항등식은 2x 플러스 3은 네, 5x 마이너스 3x 플러스 3처럼 좌변과 우변의 항이 모두 같은 거예요. 네, 등호가 있으면 모두 다 등식이라고 말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문자식에서는 미지수 x를 무엇이라고 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지수를 두고 나서 미지수를 풀기 위해 등식의 성질 4가지를 이용하여 왼쪽으로 x를 두고 오른쪽으로 상수항을 두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푼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x를 구한다는 거랑 같고 x라는 것은 해를 방정식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므로 끊김없이 우리 복습해 봅시다.